예,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공들였던 프로젝트의 실패,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까지 말이죠. 슬픔은 불청객처럼 찾아와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곤 하죠. 그런데 이 슬픔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일까요? 사실 슬픔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특히 그 부정적인 영향과 우리가 그 슬픔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쁜 슬픔에 빠졌을 때 뇌 안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감정의 사령탑이라 불리우는 편도체입니다. 평소에는 적절한 감정 조절을 돕지만 거대한 슬픔 앞에서는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경보기가 하루 종일 울려대는 것과 같죠. 이렇게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우리 뇌는 세상을 온통 위협과 고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겼을 친구의 농담이 빗으로 꽂히고 창밖의 햇살조차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적정한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지만 만성적인 슬픔으로 인해 코르티솔이 뇌를 계속해서 폭격하게 되면 기억과 학습의 중추인 해마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우울증과 슬픔은 해마의 신경세포 재생을 방해하고 심지어 그 크기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머릿속이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화학물질이 당신의 해마를 잠시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슬픔은 뇌의 보상 회로인 도파민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경로가 차단되니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도 맛있는 음식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일종의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무기력증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을 너무 오래 닫아두면 뇌의 신경 가소성이 떨어져 외부의 긍정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슬픔의 부정적인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픔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뇌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슬픔이 찾아오면 대개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뇌의 구조적 건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슬픔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슬픔을 충분히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인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감정을 누르거나 이렇게 할 때 전두엽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일상적인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감정을 누를 때 전두엽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결국 판단력이나 집중력까지 잃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적 명명화입니다. 나는 지금 기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순간 불길처럼 타오르던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추상적이고 거대한 공포였던 슬픔이 객관적인 정보로 치환되면서 비로소 우리 뇌는 통제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처로는 뇌의 정지 신호를 거스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슬픔은 뇌를 저에너지 보호모드로 전환하며 우리를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해두면 코르티솔의 공격으로 해마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때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은 뇌 유래 신경영양인지를 분비시켜서 손상된 신경세포의 재생을 돕는 천연복구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볕을 쬐이며 걷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행복 에너지인 세로토닌의 합성을 돕고 이것은 밤의 수면 에너지인 멜라토닌으로 변환합니다. 슬픔으로 조각난 수면 패턴이 복구되어야 비로소 밤사이의 감정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해마를 다시 살려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슬픈 뇌는 자꾸만 동굴 속으로 숨어 고립되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립은 뇌에 생존의 위협이라는 신호를 보내 스트레스 반응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거나 따뜻한 손길을 나누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진통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행위는 뇌에게 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며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뇌 부위의 예민함을 낮춰줍니다. 혼자서 이겨내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의 손을 잡는 순간 당신의 뇌는 비로소 가장 빠른 치유의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슬픔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소중한 뇌를 망가뜨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작은 움직임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주변의 손을 잡으십시오. 슬픔의 터널은 생각보다 길 수 있지만 우리 뇌는 분명히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슬픔에 잠긴 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